여성 아티스트 중 가장 높은 작품값을 받는 작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올해 91살의 쿠사마 야요이입니다. 쿠사마가 성이고 야요이가 이름이고요. 1929년 3월 22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쌀 뿐 아니라 인기 있으며 알려진 여성 아티스트죠. 우리는 쿠사마를 커다란 호박 작품이라든지 또는 큰 공간을 거울과 오브제로 가득 채워 무한한 환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설치예술, 또는 그녀의 시그니처인 알록달록한 폴카도트, 땡땡의 무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작가 개인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해서 특이하고 눈길을 끄는 외모와 뭔가 평범한 것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독보적인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불안한 정신적 환경 속에서 환상과 환영,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정신착란까지 왔던 쿠사마.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이 정신적 괴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도피처가 되어주곤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1957년 미국으로 아티스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떠납니다. 쿠사마는 1973년까지 15년간 뉴욕에서 굉장히 전위적이며 혁신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추상화가이면서 아방가르드 최전선에 속했고 팝아트이면서도 페미니즘 성격의 퍼포먼스도 많이 했죠. 현대에 이르러선 동합예술의 선구자, 1960년대를 대표하는 혁신의 아티스트로 평가받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뉴욕에 있던 당시에는 미술계에 만연하던 성차별과 인종차별로 인하여 기회 부족에 시달렸답니다. 당시 아트 딜러나 갤러리, 큐레이터, 콜렉터들은 백인의 남자 아티스트들을 선호했죠. 하지만 일찍이 그녀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스타일에 매료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술시장의 주류보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작가들의 안목은 쿠사마의 작품에서 예사롭지 않은 미래성을 빨리 캐치한 거죠. 일부는 쿠사마의 아이디어를 훔치기에 이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3명, 팝아트의 교황이라 불리는 앤디 워홀, 그리고 역시 팝아트의 거장 클라스 올덴버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예술과 사진작품으로 유명한 루카스 사마라스가 어떻게 쿠사마의 아이디어를 훔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앤디 워홀입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뉴욕에 도착한 후 그물 그림이나 반복되는 점찍기 등의 대형 사이즈 초상화 작업을 하지만 1961년부터는 반복 패턴의 작업을 글자, 형태 또는 작은 오브제로 진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1961년의 글자들의 축적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쓰인 스티커를 계속해서 쌓아나가듯 반복하여 묻힌 콜라주 작품이고요. 이후 쿠사마는 좀 더 본격적인 반복 패턴을 시작하는데 이즈음 1962년부터 앤디 워홀도 크스크린을 이용한 반복 패턴을 시작합니다. 녹색 콜라병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62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앤디 워홀을 떠올리는 캠벨 스프 캔들을 발표합니다. 친구이자 라이벌인 쿠사마가 집착해서 써왔던 반복 패턴이 겹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1962년 6월 아방가르드 팝 아티스트들인 클라스 올덴버그, 제임스 로젠키스트, 조지 시걸, 그리고 앤디 워홀과 함께한 그린 갤러리에서 그룹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에서 관람자들은 쿠사마의 남근으로 뒤덮인 안락의자 작품을 보게 됩니다. 흰색 원단을 잘라 손뭉치를 채워 넣어 만든 오브제가 의자를 완전히 뒤덮었을 뿐만 아니라 의자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해 보입니다. 지금 봐도 상당히 충격적인 예술 작품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했겠죠. 누구도 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남성의 생식기 주제는 쿠사마의 차후 작업에서도 계속 보이는데요. 1963년 12월 거트루드 스타인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입니다. 전시 제목은 집합, 청개의 보트쇼. 이 전시에서 쿠사마는 남성 성기의 모양을 반복하여 복사한 이미지를 벽지처럼 전시실에 붙여 채웠습니다. 이 전시에도 앤디 워홀이 찾아왔었다고 쿠사마는 기억합니다. 앤디 워홀이 전시에 찾아와 와우 멋지다 야요이,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라고 했고 그것이 그에게 영향을 줬죠. 그리고 그는 소의 이미지로 벽을 덮는 전시를 곧 하더군요. 그걸 봤을 때 나는 놀랐어요. 앤디는 내가 한 것을 베껴서 그의 전시에서 보여줬어요. 앤디 워홀은 쿠사마의 반복되는 이미지를 벽지화해서 전시실을 채우는 아이디어를 훔친 거죠.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뛰어난 예술가는 훔친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쿠사마는 왜 이런 남자 성기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여러가지 불안한 정신적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1926년 히로히토 국왕의 왕위 계승, 1931년 만주 침공, 한국의 식민지화, 2차 세계대전 발발 등에 따른 사회 정치적 불안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남편이 부정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위부증에 시달린 엄마라고 하는데요. 쿠사마의 엄마는 어린 쿠사마에게 아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스파이 역할을 항상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혼자 쿠사마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공포를 가지게 되었고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과 발작, 몽환, 정신착란에 시달렸다고 해요.
따라서 이 작품은 쿠사마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복 패턴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쿠사마는 무성역자라고 하는데요. 1960년 중반에 만난 조각가 조셉 코넬과 10여 년 정도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 둘 다 성적인 면에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플라토닉한 사랑만 했을 뿐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쿠사마는 어린 시절에 학대에 가까운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성에 대한 부정관념, 강박관념이 생겼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그대로 과도하게 쏟아부음으로써 본인의 컴플렉스를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스 올덴버그입니다. 방금 앤디 워홀의 예로 들었던 1962년 6월 그룹전에 클라스 올덴버그가 있었죠. 그도 역시 쿠사마의 작품을 눈여겨봤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조각이라고 하면 나무나 돌, 철사 등 딱딱한 재료를 깎거나 붙여서 만든 작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덴버그는 헝겊을 잘라 손뭉치로 채운 쿠사마의 부드러운 조각이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판단했죠. 쿠사마는 일본에 있을 때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한 공장에서 낙하산과 군복을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그때의 경험이 이러한 원단과 바느질이 결합된 작업을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덴버그는 이 부드러운 조각을 즉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스 올덴버그의 1962년 8월을 위한 부드러운 달력이라는 작품입니다. 쿠사마가 축적 원에서 선보인 부드러운 조각과 그 형태와 재료의 특수성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죠. 올덴버그는 쿠사마의 작품을 보기 전에는 부드러운 조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바느질을 이용한 이러한 형식의 조각을 처음 시도하였고 그 후로도 꾸준히 부드러운 조각 연작 작품을 내놓습니다. 당시 미술 비평가들 사이에서 올덴버그가 쿠사마를 카피한 것인지에 대한 말이 많이 오갔었는데요. 올덴버그는 쿠사마는 부드러운 조각을 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업을 한 것이다. 목적은 그냥 그녀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라며 이 내용을 부정합니다. 쿠사마는 반복 작업을 한 것이고 자신은 재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듯 그녀의 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쿠사마는 그의 9월 전시를 보고 나는 무척 놀랐어요. 부드러운 조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건 부드러운 조각으로 숫자를 만들어 붙인 달력이었어요. 올덴버그의 부인 패티가 와서 미안해 야요이 라고 했어요. 라고 해상합니다. 쿠사마는 충격을 받고 큰 좌절감에 빠져 며칠간 자신의 스튜디오에 처박혀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루카스 사마라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쿠사마는 1965년 3월 뉴욕의 캐슬레인 갤러리에서 세계 최초로 무한 거울방 작품을 선보입니다. 하나의 공간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거울로 인해 끊임없이 반사되어 무한의 세계로 관람자들을 데려다 놓는 착각을 주죠. 빨간색 폴카도트가 프린트된 원단을 바느질하고 솜을 채워 넣은 수천 개의 오브제를 만든 후 거울로 가득 찬 방 하나의 전체 바닥을 뒤덮어 쿠사마는 광활한 우주 속에 자기 소멸의 단계에 이르릅니다. 7개월 후 미국의 조형예술 아티스트인 루카스 사마라스는 페이스 갤러리에서 거울로 가득 찬 다른 전시를 선보입니다. 사마라스는 그 전에 작은 조각 박스 등을 만들어 왔던 아티스트였지만 이제 거울방으로 바뀌었죠. 또다시 쿠사마는 사마라스의 거울방을 보고 크게 낙담하였고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네요. 쿠사마는 여러모로 혁명적이며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류 예술계에서는 동양에서 온 작은 여자 이방인으로서의 잠시 얘기거리는 되었지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한편 그녀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타 아티스트들에게 끊임없이 빼앗기며 오히려 그들이 더 주목받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명작은 역시 결국 주목을 받게 되는 법. 한동안 잊혀진 작가였으나 2012년 시드니 뮤지엄 해고전 이후 글로벌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현대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 준비해보겠습니다.